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의 계산부터 문제들을 하나씩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접해 보도록 하자. 교재를 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교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들을 보면 옆에다가 연습장 놓고 풀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3의 4제곱과 마이너스 3의 4제곱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답이 다를 수 있어. 이게 왜냐면은 마이너스 3의 4제곱과 3의 4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3이라는 것을 4번 곱했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3을 4번 곱했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도 4번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짝수면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개수가 홀수개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8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1이 답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3을 4번 곱했다. 그런데 앞에 부호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그 얘기는 마이너스가 4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한 번밖에 없는 거고 3만 4번을 곱했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가 한 번밖에 없으면 홀수번이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살아나고 3을 4번 곱하면 81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이너스 7을 몇 번 곱했다? 2번 곱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의 개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개면 플러스로 바뀐다 했지? 그래서 플러스 49. 요거는 마이너스가 부호가 있는 거고 7만 2번 곱했다는 얘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번이기 때문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49.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겠지?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어차피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3번 곱했다 해도 마이너스가 홀수번이라 전체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4를 3번 곱하면 4, 3, 12가 아니라 4를 3번 곱하면 되니까 64가 되겠지? 자, 이것도 똑같이 4를 3번 곱했지만 마이너스는 한 번밖에 없어서 홀수번이잖아. 그래서 전체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답은 똑같이 64. 어쨌든 이 가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마이너스 1의 100제곱.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야. 그치? 1을 100번 곱한다고 해서 100이 되거나 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가 100번이기 때문에 짝수번이라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기 때문에 답은 1 플러스 1 또는 1. 마이너스가 99번이니까 홀수번이라 마이너스고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라 답은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돼. 자, 마이너스가 3번이라 부호는 마이너스고 2분의 1을 3번 곱하면 어떻게 되니? 8분의 1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가 2번 짝수번이라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2분의 3을 2번 곱하면 4분의 9가 되겠지. 자, 플러스 4분의 9 또는 4분의 9. 자, 이제는 하나씩의 거듭제곱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는 건데 플러스는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는 그냥 항상 양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양수는 거듭제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자, 이거는 8 곱하기 이건 마이너스가 2번이라 플러스로 바뀌고 3, 3, 9 답은 72가 되겠지?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요거는 가로가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3의 이렇게 세제곱을 한 것은 이 의미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인 거야. 그냥 이 부호 때문에 가로를 쳐준 것 뿐이야. 그치? 계속 가로를 얘기를 강조를 했더니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가로를 쳐준 거야. 그러니까 3만 3번 곱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 마이너스 27이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2번이라 플러스가 되면서 4 마이너스 108이 되나? 자, 그렇지. 28, 108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 자, 98번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2번이라 짝수번이라 플러스가 돼서 81 곱하기 마이너스가 3번이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음수일 때는 가로를 쳐주는 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쳐줄게. 가로를 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2번 짝수번이라 부호는 플러스가 돼. 항상 부호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자. 왜냐하면 막 약분을 하다 보면은 부호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약분하는 데만 신경 쓰느라 부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부호 먼저 우리 해주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 부호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들어가는 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약분해주고 답을 쓰면 되겠지.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1만 4번 곱하고 마이너스 때문에 가로를 쳐준 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가 3번이라 전체 부호 마이너스 5를 3번 곱하면 125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전체 개수가 10개란 뜻이라서 마이너스가 10개니까 플러스가 되고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라고 했지.
자, 마이너스가 2번이라 전체 부호 먼저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 곱하면 되는데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라 자, 2개를 곱하면 500이 되겠지. 자, 답은 플러스 500. 그 다음은 이제 분배 법칙. 우리가 이제 곱셈에서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분배 법칙은 우리가 어제 설명도 했지만 가로 밖에 있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가로 밖에 있는 숫자와 안에 숫자를 한 번씩 똑같이 곱해주는 거. 이걸 분배라고 그래. 초등학교 때 우리가 2 곱하기 3 더하기 5라는 것이 있다면 답은 요거 가로, 우리가 가로 있는 거 먼저 풀고 가로 밖에 있는 곱하기를 푸니까 답은 16이야.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3하고 5를 분리를 시켜서 물론 혼합계산으로는 가로 안을 먼저 풀지만 이 2를 3한테도 먼저 곱해주고 3도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5한테도 곱해준 다음에 두 개를 합해자는 거지. 그럼 6 더하기 10이라서 답은 16이 되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치? 3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전체를 더해주고서 곱해줄 수도 있지만 2랑 3이랑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5한테도 2를 따로따로 곱해준 다음에 두 개를 합해도 답은 똑같이 16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분배 법칙은 가로 안에 있는 숫자와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고 더해주자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빼주면 되는. 어차피 빼고서 곱할 거였으니까 자 30을 여기다도 30을 곱해주고 5분의 2한테도 30을 곱해준 다음에 두 개를 빼주자는 거지. 그러면 30 곱하기 6분의 5 빼기 3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치? 25 빼기 6, 22 하니까 답은 13. 이렇게 쓸 수 있어. 가로 안을 먼저 하고 곱하기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뒤에 곱하기가 있어도 이렇게 분배를 해서 100 곱하기 27, 1 곱하기 27을 해서 2700이지 이건 27, 2727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줄 수 있다는 거지. 4분의 3 곱하기 20 빼기 5분의 1 곱하기 20 해서 약분해서 15 빼기 약분해서 4 답은 1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 자 이번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가 분배해서 이렇게 가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가로를 열고 이 식을 보면 곱하기 C 곱하기 C가 똑같이 있어. 그렇다면 이거를 곱하기 C로 전체적으로 묶어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반대로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대 과정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37 곱하기 37 곱하기가 있다면 37 곱하기로 묶어서 99 더하기 1이라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37이 들어가. 그러면 99 더하기 111이 얼마야? 100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3700.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서 더해줘도 되지만 그러면 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써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1, 3.1이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3.1을 똑같이 있는 걸로 안에 묶어주고 남는 애들을 다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주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안 해도 되지. 자, 이거 보면 얼마야? 100이란 말이야. 이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자, 3.1 곱하기 100을 하면 100배를 하면 오른쪽으로 소수점 2칸 이동한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지? 자, 답은 321.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는 게 여기 똑같이 있네. 4.5 곱하기로 묶어주면 3분의 46 빼기 3분의 16. 자, 이거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3분의 30이야. 그러면 10이지, 그치? 10. 그렇다면 4.5 곱하기 10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소점 한 칸만 이동하면 되니까 답은 45가 되겠다. 그치? 자,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1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묶어주고 남는 애들을 다 가로 안에 넣어준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얼마야? 100이지. 100 곱하기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마이너스 1100. 굳이 이거를 26 곱하기 마이너스 11이랑 이렇게 곱해주고 마이너스 붙이고 74 곱하기 11을 하고 또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요럴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 자, 여기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곱하기 2.97이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2.97로 묶는데 가로 안에 이제 남는 친구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지? 102 빼기 2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야? 100. 100 곱하기 2.97이니까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면 297.
그렇게 되겠지? 자, 밑에 거도 곱하기 3.7 곱하기 3.7로 묶어주면 되겠다.